윤 의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근에 정치권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문자 노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쏠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죠? 예,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출근길 그 질의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자분들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장이었죠. 그런데 관련된 직접적인 기자분들께 설명할 자리는 없었고요. 예. 아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담 차원에서 네. 몇 분하고는 뭐 어떤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문자로 찍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문자 의미라는 것은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네. 공적으로 그걸 해명할 필요까지 있나? 다만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도 예. 그 의미 자체를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불만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적인 대화에 있었던 일을 재차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참석했는데 행사 장면 또 축사 관련한 장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분께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중계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군대에 대해서 괴멸할 것이다. 이렇게 강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물론 오늘 행사는 사전에 예정이 됐던 행사이긴 하지만 이번 진수식에 참여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발표했죠.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보면요, 김 의원님, 네. 이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약식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통 꼭 뭐 윤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과 사적 대화든 공적 대화든 이렇게 내부적인 대화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는 어쨌든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권성동 대표 체제가 돼서 좋다. 네. 그게 이제 뭐 덕담 차원의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흔히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사진이 예를 들면 찍혀서 핸드폰이 찍혀서 그렇게 유출된 걸 뻔히 알면서도 아침에 왔던 문자를 오후에 그렇게 다시 보면서 이렇게 누출되게 된 것은 매우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하고 어떻게 사적 대화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의식 체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지하는 대통령실에서의 위상과 신뢰는 상당히 많이 깎였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좀 답변하기 곤란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약식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조금 피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행사에서는 또 한 가지 뉴스가 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나토 정상회담 참석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된 배경, 김종욱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네 번째 어떤 배를 진수한 건데 그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석을 해서 예. 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기본적으로 여성이 와서 배 진수 과정을 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돼 있는 측면들이 네. 있어서 뭐 그런 것으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니까 여기에 참석하겠냐 안 하겠냐 이게 논쟁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건 뭐 국가적인 행사인 것이고 소위 모든 국민들이 이런 어떤 우리의 그 국방력 또는 해군력이 증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행태랑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까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를 만드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온 소식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1차 컷오프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최종 후보에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3명의 후보가 컷오프에 살아남아서 최종 당대표 후보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현장 중계 화면인데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이번에 3명의 당대표 최종 후보로 컷오프를 통과한 이재명, 강훈식, 또 박용진 3명의 후보가 등장해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8명이나 되는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있었는데 3명, 물론 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당선권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정보에 가장 능통한 분들은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점쳤는데 아마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뭐 대선 후보도 나왔을 만큼 네.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았고 강훈식 후보는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사실 선대위 있을 때 좀 친분이 좀 있었고 일도 네.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후보가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의 세력을 더 키우는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속에서 강훈식 후보가 된다면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다. 네. 그러니까 의대명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당선의 영예를 안는 것과 동시에 네. 이재명 후보가 당을 장악하는 영향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뭐 영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대로 당대표 선거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7명의 최고위원 후보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고민정,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를 통과한 게 아닌가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논의를 조금 한 후에 다시 현장 또 분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일반적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한 이후에도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인지 한 달 정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식 행보를 다시 이어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뭐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는 관례에 따른 거로 보여져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수식의 그 진수선을 자르는 것은 통상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분께서 해왔기 때문에 예. 그 관례를 어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등장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전반적인 그 분석 이후에 공식 행보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행보를 이어가게 되면 또 제2부속실 문제가 또 나올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 달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어떤 부속실을 만들지 아니면 안 만들든지 팀을 보강하든지 여러 네. 가지 보완 이후에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또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국정 운영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정치적
역학관계 계산까지 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했는데 이것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부터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할 때 여성이 이 진수선을 끊는 게 관례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석해서 진수선의 이 도끼로 절단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이라는 조직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김 의원님, 네. 오늘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사실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네. 굉장히 알턴니가 빠진 듯한 그런 표정일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또 홍준표 시장하고도 그냥 맞대응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됐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광신업 팬클럽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조금 더 국정 기조가 안정되게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그 저간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은 노력을 해왔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욱 의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업 변호사가 초기부터 팬클럽을 주도해왔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왔는데 그와 반면에 여러 차례 정치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퇴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건 아닌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강신업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리스크랑 예를 들면 지지율을 하락시키게 되는 요인들로 계속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어떤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압박들이 강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압박들을 받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건희사랑 회장은 사퇴를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랑 또 법률을 다투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변호를 맡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당대표가 예를 들면 맞붙게 되는 또 예를 들면 아주 또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희 회장의 사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내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그냥 건희사랑 회장을 갖다가 밀어냈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가서 계속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되면 당장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재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건희, 그다음에 장제원, 권성동 이 세 분이 아주 리스크가 많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더 압박을 해서 강신업 변호사가 가급적이면 언론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강신업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게 된 사건은 아이카이스트 전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여부, 이 성상납 여부와 관련해서 또 이걸 최초에 보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을 제기하니까 이거에 대한 무고죄를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던 내용이잖아요. 네, 오늘 강신업 변호사가 이 사퇴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내용도 직접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또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희사랑 회장을 한 것도 그야말로 저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미안합니다. 제가 나섰던 것이고 물러나는 것도 제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제 충정과 다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는 지금 충정과 다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이 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윤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강신업 변호사의 여러 가지 그 글과 이런 표현의 정도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자꾸만 김건희 여사와 연결짓는 것도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예컨대 지금 강신업 변호사는 본인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계획대로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누구와 교류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신업 변호사가 저렇게 사퇴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결국은 강신업 변호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 묻어나오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만약에 네. 뭐 공소권 없으면 나온다. 그러면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경찰이 밝힐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허위 사실이다. 성상납이 없었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네. 근데 그걸 무고로 고발하게 되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 수사기관에. 아마 그런 생각하에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네. 만약에 그 뭐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 같으니까 회장직을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이 또 고발하게 되면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얘기했니 안 했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런 행보를 사전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새로운 사법 리스크를 작동시켜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에 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개인적인 원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성상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꾸 부인하니까 예. 수사기관의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따르면 이게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2013년도, 14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 성상납이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에 대비해서 성상납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 본인은. 예.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 정부를 둘러싼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에 대한 관심도 좀 큰 편이죠. 이번에 새로운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 의원님, 재밌는 것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1%포인트씩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에서는 벗어났는데 부정평가가 또 1%포인트 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중도층으로 못 진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아주 극성 지지층은 여전히 30%를 받쳐주지만 예. 부정적 지지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지지층을 중도로 나아가서 그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끌어올 수 있는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오늘 그 안보 행보를 했고 내일부터는 아마 민생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내일 교육부 업무보고도 취소를 하고 네. 그리고 파출소 그리고 소방서 이런 곳을 가면서 땀 흘리는 현장에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격려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국민들도 만나고 이러한 행보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 울산 가셨을 때도 다른 민생 행보를 좀 더 할까도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 행보가 굉장히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시급해서 그걸 못했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늘려날 겁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늦춰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에 네. 아마 민생 행보를 계속하면 윤 대통령의 장점이 소통이기 때문에 이 소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긍정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부정 지지율이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를 기회로 내려가는 것은 좀 멈추고 네. 올라가는 것을 조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최 의원님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사안은 아니고 이후에 이제 만회할 기회를 찾겠다라는 요지로 발표를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20%대 국정 지지율까지도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네. 최소한의 30%의 고정 지지율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 1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자 파동이나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지금 국민의힘 뭐 게시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요란스럽게 또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지 실질적으로 2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과거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다른 것은 네.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율이 떨어졌더라도 부정평가가 저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에요. 예. 유권자들의 자기 의견들을 그냥 거침없이 발현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즉 부정평가가 과거에 뭐 어쨌든 MB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긍정평가가 낮아서도 부정평가가 배로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유권자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어서 최근에로 올수록 지지율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실은 다음 주 정도에 20% 지지율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반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자 유출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집권 여당 내부의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을 다 관여하고 그걸 코치하고 격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했는데 저 정도의 문자를 보내면 굉장히 의식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당 대표가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 맥락으로 보더라도 네. 그렇게 읽혀지진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단어 하나만 이제 볼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윤리 징계가 뭐 윤심이 작용했냐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그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 건데 너무 네. 좀 확대 해석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읽히진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이게 뭐 당무 개입에까지 읽힐 여지는 없다. 뭐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좀 생각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번 문자는 굉장히 좀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죠. 그 뭐 내부 총질을 하던 대표가 바뀌니 예. 당이 뭐 변화했다는 그 취지로 그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더구나 음성이 아니고 문자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네. 이 의미는 뭐 확연한 것이죠. 사실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간에 좀 섭섭했던 예. 그런 것들이 내밀한 감정이 문자로 표현된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가출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많이 다쳤거든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권 정지 이후에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정감이 들었다, 심리적으로. 네. 그런 것을 내보였을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 내밀한 표현이죠.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문자가 밖으로 공개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네. 그것을 대통령이 속마음으로 표현하고 내밀하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네. 권성동 대표가 이런 내밀한 표현을 받아서 그것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놓고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네. 말을 하기보다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사과를 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계속 머리를 엎드리고 있는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잘못이다. 이것을 대통령까지 네. 책임을 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읽힐 수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여과 없이 그냥 바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이었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논란에서 한 발짝 멀어져 있지만 이분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대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문자를 봤느냐? 나도 뉴스 보는 사람인데 당연히 봤다. 따로 입장 표명할 계획 없나? 내가 따로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았죠. 지난번에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대표로서의 언행이 너무 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아낀 이유 윤 변호사님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해명이나 변명을 편들어 주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직대의 저런 행위들은 사실 큰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애둘러 표현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는 뭐 갈등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행동이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에 어떤 국정 운영에 도움을 안 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자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탓하고 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럼 당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저 문자를 본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냥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역할을 그동안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못 해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당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 그럼 어떻게 이 리더십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당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운영할 네. 것인가, 어떤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 문자 유출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공격하고 뭐 또 당을 여러 가지로 네. 뭐 찬반 이렇게 나눠서 또 서로 간에 다투게 되면 그야말로 저 문자로 인해서 당은 깨질 지경에 이르겠죠. 지금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나 행보를 봐온다면 후자 쪽에 가까운 시나리오 저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놓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동안에 각종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이 그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점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이 나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사람 만나고 네.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여기에 어떤 윤심이 작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만약에 본인이 회복할 생각이 없으면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회복할 생각이 있으면 그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의미로. 네.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대통령실이 이 강기훈이라는
행정관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 심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전 자유의 새벽당 대표고 이분이 과거에 약간 극우적인 성향의 유튜버 활동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또 이 윤 대통령 시절의 공약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네. 국군 장병 월급을 인상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이제 남성 위주의 정책, 네. 또 청년 정책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내밀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측에 전달한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뭐 실제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큰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얼마만큼 대통령 당선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서 이런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 또 이대남 정책을 오히려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 외로 이준석 대표의 공과에 있어서 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특히 최근에 마지막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하고 뭐 호남에 대한 지지율, 호남의 대선에 있어서의 득표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든지 아주 극우적인 어떤 그 발언을 서슴지 않게 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사죄에서의 극한 발언을 했던 분도 누나도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그러니까 극우의 집단처럼 대통령실이 보여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대통령실에도 강기훈이라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 국내임 천하람 혁신위 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고 또 이분이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하는 대한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을 공동으로 창립한 당시 대표였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보수색이 강한 이런 당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극우 정당이다. 그러니까 극우 안에서도 또 비합리적인 얘기가 많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강기훈이라는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고 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장병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멸콩 챌린지 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보면 특별한 설명 없이 강기훈이라는 이름만 얘기해도 대통령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가 쉽게 아는 인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아마 강기훈 씨가 대통령과도 소통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에서 막 여론 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게 동일 인물인지 어떤 행적을 했었는지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밝혀야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 중 지지율 하락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 문제가 계속 두 달 내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친인척, 지인, 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측근이 압력을 해서 넣었다. 이거 이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인데 네. 그다음에 그분들 후원금을 낸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튜버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 네. 그 어떤 누나가 그분 같은 경우도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에 보게 되면 네. 강기훈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도 알고 있고 네. 권성동 직무대행도 알고 있고 강기훈 씨랑 이 3인의 관계가 있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은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설명을 못한 이유가 뭘까? 아니 대통령도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직무대행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요인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라고 의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 내부에는 검증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인사가 문제가 됐던 거냐면 검증이 안 됐거나 예. 독단적으로 예를 들면 밀어 넣었거나 이런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또 여기다 하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압력이 개입되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떠오르게 되냐면 김건희 여사가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러한 우려가 계속 가게 된다면 네. 소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검증을 하거든요. 인사할 때. 검증을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한 달 보름 정도가 진행이 돼요. 대통령실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관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제가 또 과정 다 알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알 수 없다고 저번에도 알 수 없고 이번에도 알 수 없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최경철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권성동 당대표 대행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대중에게 공표가 되는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제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정치적 입지, 당대표 대행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오늘 권성동 당대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기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죠. 이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취재가 조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권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당내에서는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류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 실수를 한 번 하면 그게 실수지만 네. 실수를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실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검수완박 과정에서 합의분 그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이 있었죠. 그 때문에 네.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권한 대행이. 그 때문에 당이 뒤집어써야 할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권한 대행에 대해서 기류가 굉장히 나쁜데 예. 근데 권한 대행이 물러나고 예.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이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티타임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었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 권한 대행을. 지금 뭐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여러 번 사과를 함으로써 이미 권한 대행은 저분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 이게 이미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권한 대행을 사퇴시키고 전당대회 새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꼬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권한 대행은 여러 가지로 불을 자꾸 끄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강기훈 씨, 강기훈 행정관 이런 사안이 있다면 자꾸 불이 산불로 자꾸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쯤이면 오후에 그 강기훈 행정관이 기자실에 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 뭐 사실 뭐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뭐 굉장한 유튜버로 알려져 있지만 저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뭐 순수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명을 한다면 네. 불이 빨리 꺼질 텐데 지금 자꾸만 이게 비밀주의로 가면서 자꾸 산불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빨리 의혹이 나오면 꼬리를 빨리 잘라서 이게 빨리 의혹으로 끝내야지. 이게 의혹이 사실인 양 자꾸만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자꾸만 이 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저는 권한 대행이 조금 중대 결심을 하셔서 빨리 여러 가지 의혹을 중간에 잘라서 지금 불을 꺼야지. 불을 네. 자꾸만 키우고 있다. 조금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 된 권성동 당대표 대행 또 강기훈 행정관 이 강기훈 행정관을 대통령실에 추천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는데 일단 권성동 당대표 대행은 내가 추천한 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이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 대행님이 취임 100일 정도 됐는데 벌써 사과를 3번 했거든요. 김진표로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알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 몰랐겠느냐, 또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다, 의도적이다. 근데 그 본회의장에서 부지불식간에 보고 있다가 저도 서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고 해서 그것은 뭐 일부러 보여주기에 했겠습니까?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을 것이다. 예, 과거에 보면 아주 그 다섬 의원께서 여성의 그 사진을 보다가도 비키니 사진이요.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저 어디 뭐 그게 저 일부러 노출시켰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울릉도 순회를 마치고 이제 보수세가 비교적 상당히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일정이 지금 공유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떤 행보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재기라고 할까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윤 의원님, 이준석 대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핵관과 완전한 갈등 양상을 더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게 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 타협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근데 뭐 타협이다, 타협할 상황이다, 뭐 그렇게는 읽혀지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 혼자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꾸만 누구와 싸움을 하거나 누가 오르냐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 본인 스스로 본인과의 싸움이다. 예컨대 지금 당대표의 지위는 있고 지금 여러 당원들을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이거는 일부고 잘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네. 근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분들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렇다 그러면 여당 당대표가 가장 할 일이 뭐냐?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잘못된 국정 운영은 비판하지만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막아줘야 되거나 거기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경찰 관련해서도 경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또 상쇄시키는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안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대표 역할을 안 하는 분을 당대표로 굳이 계속 모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조기 전대나 비대위 체제에 또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저는 내부적 안에서 당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원들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는 본인이 지위에 있는 그 당대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는 것이 이것은 되는 거 페이스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누굴 만나러 다니시라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이 효과를 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적극적인 역할이 오히려 본인의 그 정치 미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호재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좀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지고 선거 때 대선 때 이준석은 꼭 손볼 사람이다. 뭐 이미 들은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로 들은 바 있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이준석은 선거 끝나면 반드시 손본다. 언제 들으셨어요? 한참 대선 중에요. 이른바 윤핵관 이쪽으로부터 들으셨던 겁니까? 구체적인 건 좀 그렇지만 뭐 복수입니다. 또 복수고 그게 확인이 된 거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불리하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된 과정도 예. 소위 문핵관들하고 투쟁 과정 아닌가요? 문재인 핵심 관계자, 문재인 예, 대통령 예. 측근들하고 치열하고 격렬한 갈등, 투쟁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경찰 수사나 지금 기소 문제도 뭐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도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겁니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저 문자 그런 때문에. 의심을 받게끔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정치 생활, 정당 생활 하다 보면 우리 당 앞에 분열된 상대 정당의 분열은 상당한 호재죠. 뭐 우리가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예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화면에 안 나타날 때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잘못이 내가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뭐 전당대 판이 있습니다만 네. 생각만큼 그것이 상당한 담대한 비전 경쟁으로 가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 네. 뭐 이렇게 솔직히 이제 사법 리스크 논쟁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나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 믿고 민주당이 있어가지고는 발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 윤핵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 좀 덜 유명해서 조급한 것 같다라는 상당히 좀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윤핵관과의 갈등도 더 증폭되고는 했었는데 김종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분 좀 덜 유명해서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적을 더 많이 만들고 강화시키는 네. 언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개를 파는 사람도 윤핵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네.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뭐냐면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내부에 총질하는 거랑 똥이나 방식들을 이 문자가 나간 이후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윤핵관이다. 근데 그 윤핵관과 문자를 나눈 분이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방식인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은 반성을 안 해요. 본인은 예. 다 잘한 것처럼.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부에 총질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두 네. 번이나 가출했잖아요. 생떼 부리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생맥주도 먹어주고 소주도 먹어주고 그다음에 그 티셔츠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속으로는 그랬던 거잖아요. 내부에 총질한 당대표. 이렇게 봐주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윤리에서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사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리스크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숙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들로 소위 현직 당대표로서 아직 정지가 됐습니다만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희생양이 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당당만 하는 것 같아요. 복수만 하려고. 당대표로서 포용하는 모습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좀 더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이 논란이 확산되는 당 양상으로 내부에서 가니까. 총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고집, 본인의 방식으로만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런 당대표랑 어떻게 예를 들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타난 건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길밖에 없죠. 밖으로 나가거나 예. 안에서 싸우거나 그러면 당이 좋아지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주변 참모들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경철 의원님 오늘 사실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건가요? 자신이 성견지명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한번 과시하는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일관되게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송 자체가 엉터리 소송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성견지명이 봐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귀결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문자 파동 이후에 계속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말이 많아지는 순간 점수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단점은 상대가 총을 쏘면 상대가 한 발을 쏘면 나는 두 발을 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버리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죠. 상수가 하는 행동은 상대가 한 발을 쏘면 쐈어. 아이고 참 한 방 맞으니까 아프네. 한 번 더 쏴보시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한 발 쏜다고 내가 두 발, 세 발 더 쏘겠다는 것은 하수가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욕하기는 쉽습니다. 네. 지금 상수가 대구시장 한 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새로운 동맹을 맺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두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예상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겨뤘던 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 공격하면 좋을 텐데 그럼 인기 올라갈 텐데 하지만 홍준표 시장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홍준표 역시 저게 다선 의원 그리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까지 하는 고수 정치인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그 최근에 정치적 논란 속에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 그렇죠.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수 정치고 이준석 대표는 역시 하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아까 그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바꿔서 건설적으로 가면 점수를 얻습니다. 지금 예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택시 운전해서 택시 운전 한번 해볼 거야. 지금 택시 운전하러 가서 지금 택시 서울에 안 잡힙니다. 밤에 그 택시 운전하면 얼마나 점수 따겠습니까? 지금 농촌 일손 없는데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면 점수를 얻을 텐데 네. 지금 가는 방향은 하수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 국민의당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좀 입지가 흔들리면서 물론 뭐 가능성은 지금 낮습니다만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윤 의원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당대표를 맡게 되면 내년도 2월 달 이전에 만약에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천권을 또 갖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야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데 네. 따라서 당원 당규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이제 조기 전당대회보다는 그때까지 비대위 체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비대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여론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안정화되는 게 제일 우선 목표고 네. 누가 안정화를 시키냐는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안정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 포용하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 총리라는 저 단어는 사실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 상대 당의 잘못된 점을 공격을 해야지. 네. 지금 한참 여권의 지지율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난파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도 안에서 서로 간에 분쟁만 계속 부추긴다 그러면 저는 이건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라서 네.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근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 내부만 비판하고 예. 상대 경쟁 상대 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당원들이 판단해도 본인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력이 좋았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시로서는 이 대여 투쟁력을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높였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책골 넣겠다고 뭐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그 영민하고 또 이 논리적이고 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당 내 상대를 상대로 한 당내 인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만약에 비판적 말씀을 하시면 되게 뼈 아픈 거죠. 그것이. 네. 그리고
물론 뭐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말을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당대표 역할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개적으로 하세요. 네. 그런데 또 여당 그 상대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이 계속 봐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그런 그 어떤 행보에 대한 성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네. 여튼 오랜 갈등이 이번 문자 메시지로 대폭발했고 그 문자 메시지 노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대안을 좀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